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피해자 대리인단 지원단체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3월 6일에 발표된 정부 해법에 대한 비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식민지주의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다. 식민지 시기 피해자 개인의 인권과 고통을 무시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그리고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법정 투쟁을 해왔고 2018년 마침내 대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 일본 피고기업들은 일본 정부 뒤에 숨었고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그리고 그 결과 잘못한 자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너무도 당연한 피해자들의 요구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돈이나 받으시라라는 모욕적인 답변으로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에 급급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으라며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형식적인 민관협의회, 졸속적인 국회 토론회, 요식행위에 그친 피해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외교 실패를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게 당당하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선의에 기대어 성의 있는 호응, 기여라는 표현을 고집하며 숙제검사를 받는 학생처럼 일본 정부에게 저 자세로 일관하여 일본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는 오늘의 굴욕적인 해법에 이르렀다. 지금도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가 25년 전 과거 총리의 담화를 또다시 되풀이한다고 어느 누가 그것을 진정한 사죄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일본조차 그것을 사죄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가해자가 사죄라고 하지 않는 것을 피해자에게 사죄로 생각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10여 년 전 미쓰비시 중공업 근로정시대 피해자들과 화해 협상에서도 나왔던 장학기금은 한국의 외교 참패를 감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해법에 동의하시는 피해자분들에 대한 계획입니다. 피해자들, 여기서 피해자들이라고 하면 유족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네, 해법에 동의하시는 경우라면 한국정부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이후 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과 협의하여 이후 채권 소멸 혹은 채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지난 2월 피해자들과 외교부 사이에서의 설명 절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단 면담을 준비하기도 했었고 또 개별적인 설명 절차에 배석하는 과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외교부에서 피해자와 지원단에게 했던 약속과는 달리 사전이나 사후의 통지조차 없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훨씬 더 엄중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피해자들 개개인의 채권 포기, 채권 소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리인을 배제하고 한국 정부나 재단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만나서 그런 절차를 진행한다면 많은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제대로 된 설명을 했는지, 의사표시를 어떻게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및 재단은 대리인과 협의하여서 이 한국정부 해법에 동의하시는 피해자들의 채권 소멸, 채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정부의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의 경우입니다. 한국정부의 외교적인 교섭의 최종적인 결과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오늘 추가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외교적 교섭의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가 있다면 이전과 같이 강제 집행 절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분들은 일본 기업에게 직접 배상받겠다라는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고 이 외교적인 교섭의 결과에 나의 채권과 나의 판결을 팔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는 겁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여기를 방해하지 않기를 희망을 합니다. 먼저 한국 정부의 해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제 집행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경우 한국 정부가 공탁 등의 방식으로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고 만약 재단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공탁을 하고 집행사건의 그 공탁서를 제출하는 방식들을 할 경우에는 집행 절차에서 공탁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부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설립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위법하게 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행 절차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다다라 있습니다. 확정된 3건의 판결 중 2건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재항고 심에 있고요. 최종적인 결론만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이 판결을 좀 늦게 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정부가 지금 외교적인 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외교적 교섭의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들이 여기에 동의하여서 본인의 집행사건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외교적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라면 그 의사를 사법부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 명확하게 밝힐 겁니다. 이 집행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사법부가 신속하게 마지막 최종 단계에 있는 재항고심의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국내 자산에 대한 집행 절차도 진행될 겁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 소송 대법원 2013-4 6787호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 원고들 일부가 2021년 9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에 있는 MH 파워 시스템즈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9월 10일 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결정을 하였고요. 그 결정이 같은 달 15일 MH 파워 시스템즈 코리아에 송달됨으로써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제3채무자라고 하는 이 MH 파워 시스템즈 코리아에 대한 채권을 직접 추심해서 그 돈을 받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채권은 해마다 발생해 오던 글로벌 IT 시스템 지원 및 사용과 관련해서 IT 서비스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로 확인이 되었고 2021년 저희가 압류할 당시 금액은 7,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현재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데요. 작년에 발표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급 수수료로 지급되던 부분이 삭제된 것이 확인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채권액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 지급 수수료 채권액에서 저희가 신청한 5억 8,900만 원 정도 되는 돈에 이를 때까지 그 금액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이 미칩니다. 원고들은 법원의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라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MH 파워 시스템즈 코리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한일 정부 간 외교적 협의 상황 등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기존의 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새로운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고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이렇게 존중하고자 합니다.